오늘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좀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의 주역 20대 대학생, 30대 청년과 함께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하는 고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오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백수라는 말이 2030을 약간 폄하하는 단어로 비춰지는 것 같다고. 안녕하세요. 작가 전우경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청년을 신뢰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애들 떼쓰듯이 그야말로 징징대기만 한다? 잠깐만요. 또 말을 한번 잘라봐야 되겠는데 지금 혹시 이렇게 나이 드는 60대 꼰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희는 2030이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조금 더 유연한 방식으로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이질감을 느끼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60대이시기도 하신데 어떻게 이제 60대 분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미래 세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말씀을 이렇게 좋게 해주실 수 있는지. 그냥 제 경험치를 얘기해 드릴게요. 33살까지 전문의 과정을 밟았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옷 갈아입고 그런 게 이제 전부 다예요. 그런 생활을 5년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개업을 했어요. 바로 개업을 해서 한 10여 년을 휴일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번아웃이 왔어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집 사고 차 사고 나니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취직을 했죠. 조그마한 지방대학의 병원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서 내가 수입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많이 못 올려주니까 또 해고 통보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개업을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개업해서 지금 또 한 10여 년 또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임금 생활자를 해본 건 딱 그 2년이에요. 그리고 해고 통보를 받는데 느낌이 정말 기묘한 경험을 느낌으로 정말 안 좋아요.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쉬었다 한번 내병원 하면 되고, 자존심도 있는 것 같고 좌절감도 있는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힘들었었어요. 한 달요. 그러니까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시장은 유연해야 된다, 고용은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느 누군가는 해직의 통고를 받으면 그분들이 나처럼 돈을 벌어놓고 직장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벌어야 먹고 사는데 경제적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중일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수입도 없어지고 정신적 충격도 있고. 그럼 훨씬 힘들겠구나. 제 변화가 이러하니 우리 사회의 지금 노동 문제나 고용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렵겠구나. 근데 어찌 됐건 고용이 유연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에게는 미래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최소한 20대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취직을 하건 창업을 하건 자기 경험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데, 그 한 4, 5년을 공백을 만들어 버리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저는 반대로 하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원장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청년을 신뢰하시나요? 이렇게 내 조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다, 아니면 그냥 좀 애들 떼쓰듯이 뭐 속된 말로 징징대기만 한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젊은이를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가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나는 퇴장하는 세대고 밑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서 잘 살아주기를 바라죠.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내가 살다가 한 요 공간, 다 같은 공간을 쉐어하고 사니까 이 공간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들어오게 되죠.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너무 너저분하게 청소부터 하긴 하지 말자. 들어오면 바로 일할 수 있는, 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 정도는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제가 사라지는 게 우리 내 삶의 후반부의 몫이다.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누구나 다 열심히 살면서 자기 나름의 영역에서 이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주춧돌이든 큰 기둥을 놓는 기둥돌이 됐든 뭔가는 다 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그 공사나 뭐 현장에서 가보면 지저분한 오물들이 떨어지잖아요. 요거는 깨끗하게 치워줘야 다음 세대가 들어와서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젊은이들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다. 우리보다 영어를 못합니까? 우리보다 컴퓨터를 못합니까? 우리보다 핸드폰을 못 다룹니까? 뭐 못하는 거 없잖아요. 다 낫잖아. 그런데 왜 내가 걱정을 해야 돼? 내 건강이나 내가 걱정해야지. 다만 20, 30대가 지금 내가 나이 더 들기 전에 할 수 있는 체력이 있고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더 한번 좀 더 많이 좀 더 열심히 좀 더 치열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의 희망은 있죠, 저는. 두 분 다 병역을 필할 예정이고 필하셨나요? 네, 필요했습니다. 예. 네, 저는 올해 8월 달에 입대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과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부당한 생각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부당한데 왜 아무 얘기를 안 하죠? 청년 남자들이? 청년 남자들이 아무 얘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살짝 납득하기 어려운 아니 게 그 언론에 뭐 이렇게 이제 기사화되거나 이렇게 큰 어떤 뭐 운동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운동, 사회적 운동. 사회적 운동이나 이렇게 명백하게 부당한 그 불평등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사회적으로 뭐 이슈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 사회에서 어떤 20대 남성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듣는 그런 행동이 없었다는 것에서 좀 기인을 하고 싶습니다. 반대는 아닌가요? 말을 하지 않은 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장을 하거나 어떤 모임이 있거나 뭐 입법 청원을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제 왜 남성만 군 복무를 하느냐에 대한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느냐에 대한 헌법소원 소원은 네 번인가 5번인가 있었어요. 네, 그 정도 있었던 거를 알고 있는데 네. 그때마다 대법원은 현행 유지되고 있는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헌재에서 하죠. 네.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년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법률적인 법리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번 정치 대선이 벌어졌는데 어떤 대선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죠. 그러면 군대를 마치고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병력을 마친 사람 입장에서 한 사람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 어떤 형식으로 보상이 되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제 의무라는 건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의무를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데, 특히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군 가산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산점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예. 뭐 가고 싶은 군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군대, 잘 갔다 왔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군대까지 국가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을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돈은 없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경제적 보상할 돈은 그럼 엄청나게 또 이제 방위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네,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적 예우라든지 불이익을 없애주는 게 맞겠네요. 그거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예산이 끌어오든지 아니면 만들어낼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우창민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군 가산점제는 다시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록 이제 그 사법적인 측면에서 군 가산점제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긴 했지만 사실 헌법이나 법률적인 해석 같은 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예.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외교 그리고 안보의 위기가 좀 더 중요해지고 있고 심지어 많은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제 20대 남성 청년들에게 이 정도의 혜택은 주자, 최소한의 혜택을 주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제동선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래도 군 가산점제의 부활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뭐 혜택이라는 표현을 하면 누구가 뭐 특혜받는 느낌인데 저는 불이익을 없애주자는 정도는 목소리가 크게 나와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게 이익이 되나요? 1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내가 군대 갔더니 이런 이익이 있더라.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다. 그 정도.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 안 하고 편안하게 이 생각 저 생각 이 책 저 책 읽었던 거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명백하게 사회적 차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 뭐 혜택은 필요 없고 불이익은 없애주자.
사회 나갈 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청년 실업의 한 문제인데, 일은 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 자발적 백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뉴스를 통해서만 접했지 실생활에서 자발적 백수를 목격한 적은 없는데요. 우선 제가 대학생 신분인 것도 있겠지만 제 대학 동기나 아니면 선배분들을 봐도 백수라고 하더라도 뭐 자격증을 열심히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취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발적 백수라는 말이 2030을 약간 폄하하는 단어로 비춰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방콕 쪽 널브러져 있는 그런 젊은이를 본 적은 없는데 어찌됐든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이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구직 의사 없는 직장 안 다니는 사람, 심지어는 실업 통계도 안 잡히는 사람. 왜냐하면 실업 통계 잡으려면 내가 일을 찾았는데 취직을 못하면 실업인데 난 일 안 할 거야 그러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두 분의 경험상으로는 그런 게 없는 거네요. 분명히 있는데 이제 원인 분석을 할 때 접근을 좀 색다르게 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 저는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네. 아무래도 작가다 보니 인문학적으로 이걸 분석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일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 아니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선택을 할 때 일은 삶을 잘 살게 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일 자체를 목적으로 안고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 일이 없거나 그 일이 없어졌으면 이제 그 삶 자체를 부정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랑 그다음에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인지 그 스스로에 대한 근거를 쌓아가는 건 이제 현 시대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못하지가 아니라 난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이 30에 어린 나이는 물론 아니지만 상당한 사회적 경험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잘 산다. 뭐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웰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목표 어떤 하나의 추상명사 쓴다면 행복일 수도 있고 그거를 먼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인데 우창민 군은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 자발적 백수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되게 근본적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좀 더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공이 뭐예요? 저는 지금 사학과 전공. 사학을 하고 있구나. 예, 말씀 이어주시죠. 사실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으로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거시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과거 고성장 경제 때와는 달리 지금 어떻게 보면 저성장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역성장이라는 그렇죠. 없다고 볼 수도 시대까지도 있죠. 네. 왔다는 말씀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기업들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유지하는 기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중고 신입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우대하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취업문은 당연히 좁아지고 좁아진 취업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과도한 스펙을 쌓고 그렇죠. 이러한 스펙 인플레이션이 반복이 되다 보면서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2030 세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 네. 직장에서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 고용자 수는 많지 않은데 거기에 들어가려는 고스펙의 젊은 친구들은 많아진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미시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냐? 제 생각에는 미시적인 측면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황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실 때 어떤 본인만의 확고한 신념 그리고 기준이 있으면 인스타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타인을 보아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교 열의를 느끼지 않는다. 제 생각에는 그건 이제 굉장히 자기 신념이 확고하고 그러니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지만 네. 대다수의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나는 왜 저렇게 많은 돈을 갖지 못할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비교하는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남들이 말하는 꿈의 직장,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메이저 공기업, 중견기업 등이 그런 곳들에 입사하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서 굉장한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생산직이나 아니면 타인을 이렇게 대하는 서비스 직종이나 저는 일자리가 그런 거에 있어서 없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시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된 건 맞습니다만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너 왜 대기업 못 들어왔어?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런 비교하는 사회적인 시선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해법은 거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개개인의 문제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 정민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세상이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개인의 문제를 기결시키게 되면 그게 이제 자유주의자가 되겠죠. 그거를 다 세상의 문제로 돌려버리면 사회주의자가 되겠죠. 예.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개인이 모여서 또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으니 그 가운데는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우창민 씨가 했던 얘기가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로운 일자리는 안 만들어지고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일자리에 서로 들어가려고 다투는 건데 저는 저도 이제 그 대목에서는 우리 사회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창업이 쉬워져야 되고 벤처하기가 환경이 좋아져야 돼서 젊은 사람들이 돈 없이 아이디어와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열려있는 사회가 미국이죠. 그게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유럽도 그게 잘 안 돼서 제로 성장을 겪고 있고 그러면 고용 문제가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취업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데 현재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은 이유가 너무나 경직된 노동 구조, 고용 구조 때문에 한번 정직을 뽑고 나면 정년퇴직을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노동 고용의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 학생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비 취업자 입장에서. 네, 예비 취업자 입장에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동 개편이 유연한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취직을 준비하는 입장이 될 20대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또 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이상을 바라봤을 때는 정년이 안정적으로 되고 그것이 보장이 받는 것이 또 굉장히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있어서는 노동 구조가 유연화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개편이 이루어진 구조에 있어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선 안 된다. 자르고 싶을 때 자르고 이런 정도의 극단까지는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데가 한번 거꾸로 그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삼성전자에서 이제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뽑기는 뽑는데 정년퇴직이 보장되는 직장은 아니고 능력별로 뽑을 거다. 그리고 정식 직원의 모든 대우는 다 해주는데 급여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건 정식 직원하고 똑같은데 고용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 불경기가 되면 그냥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능력되면 2단계, 3단계 승진도 할 수 있다. 이제 반대쪽이죠. 그런 조건으로 우리 우창민 씨를 뽑겠다.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우리 전쌤한테 그런 조건인데 올래요, 안 올래요? 무조건 갑니다. 네. 대부분은 다는 이런 젊은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종신 고용하지 않으면 안 돼. 못 뽑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기업체에서는 2, 3년 이상 인턴을 한 분들 경험 있고 조직에 잘 성실할 수 있는 사람 커리어 보고 이렇게 뽑죠. 최소만 뽑죠. 최소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꿔야 되는데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젊은 두 분을 뵙고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뭐 두 분이 표준적인 모집단은 아니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뭐 평균적인 데서 크게 벗어나는 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예. 두 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그 언론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냉정하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원대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 잘 될 수 있다. 인구가 비록 조금 준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온 20, 30대 청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갖고 있던 낡은 사고방식도 많이 깨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60대, 70대 이제 사회의 은퇴와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 세대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다시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한 얘기를 듣고 또 각자 다른 느낌으로 저를 생각하는 젊은이도 있네, 이런 생각하는 늙은이도 있네 라고 하면서 생각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좋은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얘기, 그런 얘기 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지식함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